이게 123도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중국은 1962년에 북한하고는 해양 경계 획정을 했어요. 그게 124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해가 이렇게 돼 있으면 123도 30분이 여기고 124도는 이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한국 보고 우리가 북한하고 124도를 했으니까 저걸 쭉 한국 해안선으로 쭉 내려야 된다. 그럼 이걸 쭉 내리면은 서해 바다의 한 70%가 중국의 바다가 됩니다. 중국이 그런 전례가 있어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는 7개의 산호섬, 모래톱 이런 데를 불법 매립을 해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그걸 연결해서 또 활주로를 만들고 자기네 영토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서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다. 한국은 미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베이징까지 1000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코앞에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최근 중국 해군과 공군의 서해 상시적 출몰은 단순한 우발적 접촉이 아니라 서해를 사실상 자국의 전략 수역으로 편입하려는 군사적 의도라고 보시나요? 당연히 그렇죠. 서해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 작업은 사실 오래전부터 중국이 해왔고, 이 서해 지역의 우선 지형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모든 국가는 이제 영토, 영해 이거를 갖게 돼 있죠. 국제법적으로. 바다가 있으면 영해 12해리. 그러니까 12해리면 1해리가 1850m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여 킬로는 이제 자기네 영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200해리가 그걸 포함해서 200해리, 그걸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그러죠. 경제에 있어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200해리면은 한 370km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서해는 다 합쳐서 400k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서로 370km씩 가지려면 겹치는 지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바다를 접하고 있는 국가들은 해양 경계 획정이라는 걸 해요. 여기까지가 우리 바다고 여기부터는 당신 바다고. 그런데 이 해양 경계 획정을 하는 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바다를 가져가려고 하겠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중간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하고 당신하고 바다가 100km니까 가운데가 50km다. 그럼 400km니까 한 200km 정도가 중간선이다. 그래서 저쪽은 당신들이 관할권을 갖고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중국은 이럴 때마다 들고 나오는 논리가 있습니다. 중국이 해안선도 훨씬 길고 인구도 훨씬 많고 그다음에 서해 바다에 상당한 토사들이 황하강과 양자강에서 퇴적이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겠다. 이걸 이제 균형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국가가 그거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해양 경계 획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992년 8월 24일 날 수교를 했는데 근데 그 바다를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어업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양측이 어업협정을 맺습니다. 어업협정을 맺어서 영해 12해리는 국제법적으로 된 거니까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겹치는 부분을 잠정조치수역, 이렇게 PMG라고 그러죠. 잠정조치수역이라는 걸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잠정조치수역에서는 어업과 항행을 제외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서로 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대개 이제 중간선이라는 게 동경 123도 30분쯤이 이제 가운데 선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가운데 선을 긋고 서로 이제 잠정조치수역이니까 뭐 중국 배가 한국에 와서 조업을 해야겠다.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관리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허가를 해주죠. 1년에 1600척이 와서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중국 쪽으로 가서 조업을 안 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오염이 돼서 고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불법 조업 문제나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기로 한 양보다 훨씬 많이 잡고 허가한 배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이제 조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지금 사실은
어협정 이후에도 계속 됐는데 이게 123도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중국은 1962년에 북한하고는 해양 경계 획정을 했어요. 그게 124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해가 이렇게 돼 있으면 123도 30분이 여기고 124도는 이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한국 보고 우리가 북한하고 124도를 했으니까 저걸 쭉 한국 해안선으로 쭉 내려야 된다. 그럼 이걸 쭉 내리면은 서해 바다의 한 70%가 중국의 바다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거를 자기네 관할 수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를 124도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군사훈련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선 우리 안보하고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PMG에 소위 잠정조치수역에 지금 연어 양식 설비라고 해서 거대 구조물을 2개 설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항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표시를 하는 부표라는 게 있어요, 바다에는. 이 부표를 설치를 했다가 다시 최근에 이렇게 서해 구조물 문제가 불거지는데도 또 3개를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서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다. 이제 중국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 군사적으로 보면 이게 서해를 내해화, 자기네 바다화하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서해 내해화 전략. 그러면서 소위 살라미 전술이라고 합니다. 소세지 야금야금 잘라 먹듯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지금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걸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 중, 둘이만 있으면 얘기도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둘이서만 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 서해 바다라는 데는 우리가 북한과도 NLL이라는 북방 한계선을 두고 공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양 경계 획정을 사실 하려면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도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요 틈에 중국은 계속해서 자기네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그럼 왜 확장을 하려고 그러지?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이 그런 전례가 있어요. 이 남중국해의 필리핀의 EEZ,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는 7개의 산호섬, 그다음에 모래톱 이런 데를 불법 매립을 해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그걸 연결해서 또 활주로를 만들고 이래서 이제 자기네 영토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서해는 물론 이제 중국도 한국에 가깝게 노출이 돼 있지만 서해는 우리가 서울이라는 데가 서해 바다에서 얼마나 가깝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도권을 직접적으로 싸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런 데서 이런 이제 군사 기지화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시설물들이나 이런 행동들이 비춰지면 우리로서는 당연히 그 부분을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한국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북한은 또 딱 잘려 있어서 저쪽에 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삼면이 바다면은 실질적으로 거의 뭐 해양 국가죠. 그죠? 그런데 서해 지역이 저렇게 지금 만약에 중국한테 유린을 당한다고 치면 우선 한미 연합 군사력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 연합 해상훈련 이런 것도 당연히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럼 중국이 저기를 왜 저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군사 안보적으로 이 한미 연합 해상 영향력 이런 것들을 반감시키기 위해서 저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도 하세요. 아니 그럼 저쪽에서 불법 구조물을 만들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쪽에다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논리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 불법 구조물을 인정해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뾰족한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국제법적으로 계속 문제를 삼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정말 안 되면 우리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작전 반경이 훨씬 줄어들고 그걸 인정해 주는 순간 그게 군사 기지화로 바로 전용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서해 바다가 분쟁 바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게 꼭 맞는 전략이냐라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그냥 같이 맞대응해서 하면 좋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무슨 방법이 있겠냐. 사실 뾰족하지는 않아요. 뾰족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우리도 뭐 고정식은 아니지만 유사 시설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뭐 최악의 경우에는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정말 대응 시설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게 끌고 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 중국은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의 그 항공모함 전단이 3개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서해 바다에 지금 2개 전단에 모항이 있습니다. 하나가 대련이고 하나가 청도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중국 해군력이 집중돼 있는 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기고 저 밑에 동중국해, 남중국해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대한 확실한 해양력을 확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자신들은 자신들의 논리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안보적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서해에서의 소위 그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을 보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우리는 당연히 이제 북한에 대한 견제, 뭐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보면 태평양에서의 안전을 도모하는 게 주한미군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퍼시픽 에리어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불필요한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굳이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국은 미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 베이징까지 1000km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에서. 그렇게 코앞에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꼭 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아니다, 뭐 주둔군 비용을 더 내라.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태평양 전략, 그다음에 한국의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이 전략 이런 거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제 미국이 도와주면 좋지만 그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안 한단 말이죠. 오히려 거꾸로 대만 해협에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주한미군이 응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럼 미국이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럼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적절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미군이랑 같이 하지만 우리 스스로 물론 뭐 자주국방을 100% 하는 거는 어렵고 그렇게까지 또 할 상황도 아니죠. 다만 우리가 분명한 자위적 억지력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중국이 한국의 서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확장하려는 이런 데 대해서 일종의 경고 레버리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삼면이 바다인데 해군력이 약하다. 이거는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지금 K방산이 세계적이고
그다음에 뭐 트럼프도 한국의 그 소위 조선, 뭐 군함 제조 능력 이런 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억지력을 평화를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을 높이는 방향이 맞을까요? 뭐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리고 그 미중 간의 직접 충돌은 둘이서 제일 안 하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걸 진짜 할 나라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인 대리전이라든가 이런 현상을 통해서 사실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미국이 지원하고 이란에 대해서는 중국이 직접 지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응원하고 있고 이런 구조가 다 지금 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꼭 진영화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논리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에 대한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기능이라 그럴까? 우리의 국방 태세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갖추는 것들이 훨씬 더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도 되고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도 되는 거죠. 저는 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